자, 수능 완성 실전 2회에 42번에서 45번. 여러분들 갖고 있는 유인물 11쪽에서 13쪽이고요. 수능 완성 교재는요, 183쪽에서 186쪽에 있어요. 교재 펴서 준비하세요. 예측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42번.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표현상의 특징 묻는 문제네. 가와 나 작품 중에서 작품 하나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훑어보면서 OX하고 O라고 남겨둔 것만 나머지 작품 감상한 다음에 확인하면 되겠죠. 자, 정보 얻어 봅시다. 서리적 표현, 계절감, 풍자, 영탄, 묘사 이런 것들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43번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내용 이해네요. 가작품 감상하고 나서 요거 먼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번 보기를 참고해서 나의 A부터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보시면요. 농가 원령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농가 원령가는 장편 풍속 가사이다. 원령 제이다. 다음과 같은 구조로 지상이 전개된다. 절기, 감상, 농산일, 세시풍속 확인하면서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예측하게 한번 봅시다. 선지 보시면 A부터 E까지 묶여있네요. 그럼 이런 건 실시간으로 문제 풀 수 있다 했죠. 그래서 A 부분 읽고 나서 선지 1번, B 부분 읽고 나서 선지 2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바로바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45번 보시면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 작품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는요. 가와 나 작품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모두 보다 권계를 주제의식으로 삼고 있다. 그 다음에 가작품인 청강사자 현부전은 먼저 신중한 처사를 권계하고 있고 농가훈련가는 농산일에 임하는 태도를 권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주제의식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작품에서 확인을 하면서 봐야 되겠고요. 가전체예요. 그렇죠. 청강사자 현부전은 가전체 소설이기 때문에 일단 사물을 의인화합니다. 여기서는 거북을 의인화하고 있어요. 가전체라는 양식이 가지는 특징, 가계, 행적, 논평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보셔야죠. 그리고 이 거북을 의인화했기 때문에 거북과 관련된 좀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다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거북 같은 경우는 예전에 거북점을 우리가 많이 쳤었죠. 그래서 나라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거북점을 쳤고 나중에는 이 거북점을 굉장히 더 의존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죠. 실제 그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고 거북 그러면 또 갑골 문자 이런 거 여러분들 기억나죠? 그래서 거북의 등딱지에다가 껍데기에다가 그 문자 글자를 새겨 놓은 것. 그래서 실제로 그 갑골 문자라는 것은 거북점을 치고 나서 그 결과를 껍데기에다가 새겨 놓은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 보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거북 그러면 장수의 상징 아닙니까? 장수와 관련된 거북의 내용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작품을 감상할 때 도움이 더 될 겁니다. 밑에 문제 보세요. 1, 2번은 가에 대한 거 3, 4, 5번은 나에 대한 거. 그러면 가작품 읽고 나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래서 가작품 읽고 나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 해결하고 나 작품 읽고 나머지 확인하면 문제를 우리가 지문을 다 읽었을 때 많은 것들이 해결된 상태일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작품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작품 가 한번 보겠습니다. 현부, 검을 현자에 사람 묻자잖아요. 그래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북을 언뜻 봤을 때 색깔이 좀 진하잖아요. 그래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계가 나와요. 그렇죠? 여기 가계가 나옵니다. 우리 가전체 양식의 특징, 가계, 행적, 사신의 논평 이렇게 진행된다 했잖아요. 가계가 나와요. 그 선조는 신인이었대요. 신령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일들을 한 것을 설명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 복서를 직업으로 삼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복서는 점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까 잠깐 배경 지식으로 알고 있으면 작품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점치는 것을 직업으로 삼았고 그렇기 때문에 좋고 나쁨의 어떤 털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미리 파악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의 향리, 고향이나 세계, 계통은 자세히 알 수가 없다. 먼 조상은 문갑인데 그래 나오죠. 이제 가계가 나오는 거니까 또
증조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냥 증조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는 백약이고 아버지는 중강이다. 근데 아버지는요, 나면서부터 왼쪽 옆구리에 달의 아들 중강인데 나를 얻는 사람은 서민은 제후가 될 것이고 제후는 제왕이 될 것이다 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대요. 이거 갑골 문자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 글에 따라 중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래서 현부의 가계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부의 행적. 현부 행적 한번 보세요. 자, 현부는요, 아주 침착하고 공량이 깊었고요. 그의 어머니가 요광성, 별이죠? 별이 품에 들어오는 아주 신비한 꿈을 꾸고 나서 아이를 낳았대요. 그래서 관상쟁이가 막 아이를 낳았을 때 보고 말하기를 등은 산과 같고 무늬는 버려놓은 성자를 이루었으니 반드시 신성할 상이다. 그래서 장성에서 역상, 천지를 운행하는 거, 그 다음에 천지, 일어, 음양, 한서, 풍양, 풍호, 희명, 재상, 화복 이런 변화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는 점을 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죠. 그의 이런 명성을 듣고 임금이 사신을 시켜서 초빙을 했는데 돌아보지도 않고 거만하게 노래로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답니다. 이때 노래의 기능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죠. 일단 노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진옥 속에 논이는 그 재미가 무궁한데 높은 벼슬 받는 총영 내가 어찌 바라소냐. 자기는 벼슬의 뜻이 없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인물의 심리가 제시가 돼 있네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전 소설 같은 것들 보면 그 안에 시라든지 노래가 삽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나 노래의 기능이 뭐냐?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제시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지금까지 있었던 일 중에서 핵심적인 어떤 일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기능이 지금 여기에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임금이 실제 현부를 만나기 전에 꿈을 꿨어요. 검은 옷차림으로 수레를 타고 와서 아래기를 이러면서 이제 현부를 미리 실제로 만나기 전에 꿈에서 봤다. 신비한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근데 현부는 아까 노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벼슬의 뜻이 없어요. 그래서 하기 싫어했어요. 하지만 위평의 밀간, 은밀한 간언으로 어쩔 수 없이 벼슬길에 오르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현부가요, 벼슬을 시작하는데요. 점점 중요한 벼슬을 맡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도수사자 제수했다, 대사령 됐다, 그 다음에 인사 문제, 기거 동작, 모든 일의 대소를 막론하고 모두 그에게 물어본 뒤에 행하였다. 아까 얘기했죠. 실제로 그 당시에 거북점을 쳐서 의존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런 걸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이해하기 훨씬 좋겠습니다. 어느 날은 우스갯소리로 농담하면서 임금이 얘기했대요. 그대는 신명의 후손이고 더구나 기륭에도 밝은 자인데 왜 몸을 일찍 보호하지 못하고 예저의 술책에 빠져서 과인 임금 자신이죠? 얻은 바 되었는가? 그랬더니 현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하죠? 밑줄 쳐놓으세요. 밝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지혜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같은 사람도 밝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지혜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하물며 다른 사람은 어떻겠어요? 그죠? 뭐든지 항상 신중한 처세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권계하는 부분이죠. 작품의 어떤 주제와 맞닿는 부분이니까 밑줄 쳐서 정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사후의 행적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맏아들 원서 결국 삼겨 죽었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원저는요 방랑하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통현선생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는지 잘 드러나지 않고 그의 족속에는 혹은 도를 얻어서 천년에 이르도록 죽지 않는 자가 있었는데 거북의 장수, 거북 그러면 장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사후행적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논평 보시면 지극히 은미한 상태에서 미리 살피며 징조가 나타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은 성인이라도 어그러짐이 있는 법이다. 현부 같은 지혜로운 사람도요 결국은 예조의 술책을 막지 못하고 또 두 아들이 결국 다 죽게 됐는데 삶아 먹혀 죽게 됐는데 그것도 알지 못했다. 다른 이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 옛적에 공자, 이거 실제 인물이에요. 그다음에 자로, 공자의 제자죠. 자로. 공자 얼마나 학식도 높고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고난을 겪었고 그의 제자인 자로도 죽어서 젖으로 담가졌다는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건 면하지 못하였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도 잘 언행을 할 때 신중하게
경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작품 가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풀 수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일단 43번에 문제부터 봅시다. 가2의 내용 이해니까 가작품 다 봤으니까 이 내용 이해에 해당되는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선지 1번. 현부의 조상인 문갑은 임금의 부름을 받고 속세로 나오게 되었다. 어때요? 그쵸? 맞죠? 그 다음에 현부는 어머니의 태봉에 걸맞게 신성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 현부가 태어났을 때 관상쟁이가 이야기한 부분 생각나죠? 그 다음에 현부는 임금의 초빙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건만스러운 태도로 자기는 벼슬의 뜻 없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죠. 거들떠도 안 보고 노래로 표현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현부는 위평의 밀간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벼슬길에 나아가게 되었다. 그치? 확인했죠? 5번이 여기에 좀 잘렸네요. 5번 여러분들 유인물이나 교재 한번 보세요. 44번에 선지 5번 보시면 현부의 아들인 원서는 강계하여 사람들에게 통현선생이라고 칭송되었다. 원서 사후행적 한번 얼른 확인해 보세요.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기억이 나면은 그냥 바로 풀면 되는데 기억이 안 나면 우리 체크해 놓은 부분 있을 테니까 얼른 가서 확인하시면 되죠. 원서는 첫째 아들이고 원저가 둘째 아들이었는데 원저가 방랑하면서 살면서 통현선생이라고 불렸다고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건 원서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원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가와 나의 표현상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에 서리적 표현 있었나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고전 운문 이야기할 때는 서리적 표현이 많이 드러나죠. 대꾸, 서리적 표현, 비유 이런 거는 안 드러난 걸 찾는 게 더 빠르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건 좀 전에 봤던 가전제 소설이란 말이에요. 소설의 서리적 표현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측하기 할 때 이 부분을 좀 보면서 봤으면 빨리 풀 수 있었을 텐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전제 소설 아까 가작품 보면서 중간에 현부가 노래로 자신의 어떤 벼슬의 뜻없음을 나타낸 부분이 있었잖아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흙 속의 논이는 그 재미가 무궁한데 높은 벼슬 받는 총형 내가 어찌 바랄 쏘냐. 이거 의문형 종교럼이죠. 냐, 랴 이런 거 다 의문형 종교럼이죠. 서리법 있네요. 있고 그 다음에 계절감. 우리가 봤던 것 중에 계절감을 드러내는 어휘가 있었나요? 없었죠. 그 다음에 풍자의 방식을 활용해서 세태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낸다. 사실 세태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모습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태를 비판한다고 보기에는 좀 불편해요. 그렇게 맞다라고 하긴 힘들지만 어쨌든 거북을 의인하면서 신중하게 언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경계, 권계 이런 것들 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세모 정도로 묶어놓고 나머지 나작품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영탄적 표현 없었죠. 그 다음에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부분 이런 것도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따가 선지 1번이랑 선지 3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가작품 보면서 선생님처럼 선지 1번, 3번을 확인해야지 라고 할 수 없었던 친구, 더 동그라미가 많거나 세모가 많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작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실시간으로 풀 수 있도록 이렇게 구분해서 부분적으로 OX 하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45번 문제 1번,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서 거북을 의인화한 현부와 그의 아들들, 실제 인물인 공자와 자로의 삶을 통해 신중한 처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쵸? 이게 주제였었는데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었죠. 가에서 현부가 밝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있고 지혜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다고 답한 것에서 매사에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끌어낼 수 있건. 이 부분이 우리 아까 지문 보면서 아까 얘기했던 신중한 처세를 공개하는 부분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했었잖아요. 이거 선지 1, 2번 다 맞네요.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요? 나 작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보세요. 정월은 맹춘이라 초봄이라 입춘 우수절기로다. 절기를 소개하는 부분이야. 좀 더 보겠습니다. 산중 골짜기의 시냇물에 빙설은 남아있다. 얼음이 아직 남아있다. 절기를 소개하는 부분이네요.
그럼 여러분도 절기 소개하는 부분이니까 우리 아까 44번 예측하기 할 때 이거는 A 읽고 선지 1번, B 읽고 선지 2번 이렇게 보기로 했잖아요. 얼른 44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세요. 44번에 선지 1번. 네. A. 절기를 소개하는 부분으로 정월의 절기인 입춘, 우수를 소개하고 있다. 계절 검도가 좀 많이 드러나네요. 1번 맞고요. 계속 보겠습니다. 평교 광야의 운물이 변하도다. 들녘, 평평한 들녘에 광야도 넓은 들판에 경치가 변하도다. 겨울이었다가 봄이 되고 있어요. 얼음이 녹고 있어요. 그쵸? 변하고 있네요. 어와는 감탄사예요. 우리 성상 임금 애민중농 하오시니 이거 뭐예요? 애민 백성을 사랑해서 중농 그 다음에 농사를 중요하게 여기시니 간측하신 권농유는 방국에 반포하시니 이 부분은 C 농산일 권장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일단 좀 전에 골짜기 시냇물에 빙설 남아있고 평교, 들녘, 그 다음에 광야의 경치가 변하는 거 뭐예요? 경치 감상하는 부분이죠? 44번 얼른 또 다시 가보세요. B 부분 A는 절기 소개하는 부분이었고 B가 감상 부분인데 경치를 감상하고 있네요. 그래서 선지 2번 보시면 경치를 감상하는 부분으로 겨울에서 봄으로 변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쵸? 맞네요. 다시 돌아와서 간측하신 가요하셔 권농 유능 농사를 권하시는 거죠. 유능 가르침을 방방 곡곡에 반포하시니 슬프다 농부들아 아무리 무지해도 내 몸 이에 고사하고 성의를 어기소냐 임금의 뜻을 어기겠느냐 산전수답 상반하여 서로 힘을 합쳐서 힘 닿는 대로 하오리라. 일년 풍년과 흉년은 측량하지 못하여도 인력이 극진하면 천재 재앙은 면하리니 제각각 권면하여 게을리 굴지 마라. 그쵸? 여기까지 농산일을 권장하는 내용이 드러나죠. 그래서 농산일 관련돼서 너 농사 열심히 해라. 게으르지만 않아도 천재, 재앙은 면한다. 이런 얘기 농산일 권장하는 부분 C까지 읽었으니까 다시 44번 가야 되겠죠? 44번 선지 3번 C입니다. 농산일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기후 조건에 따라 적절한 농사계획을 세워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아닌데 아직 기후 조건에 따라서 적절한 농사계획 세워야 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임금이 이렇게 백성을 사랑해서 또 농사를 중하게 여겨서 너네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이렇게 방법경곡에 반포하고 계신데 아무리 무지하다고 해도 임금의 뜻을 너네 어기겠냐. 우리가 흉년, 풍년은 예측하지 못해도 열심히만 하면 우리 힘으로 열심히만 하면 재앙은 면한다. 이러면서 제각각 권면해서 게을리하지 마라. 이거 농산일 권장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 틀렸죠. 그래서 44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자, D 보겠습니다. 1년직에 1년의 계획이 제춘하니 봄에 있으니 범사를 미리 하라. 봄에 만약 실기 때를 놓치면 종년 그 해의 마지막에 일이 낭패가 되니 농기를 다스리고 농어를 살펴 먹여. 농어는 소잖아요. 농산일에 사용되는 소. 재거름 재워놓고 거름 재로 만든 거름도 재워놓고 그 다음에 보리밭에 오줌 주기 오줌, 대변, 소변 다 거름으로 사용되죠. 작년보다 힘써 하라. 늙은이 근력이 없으면 힘든 일을 못하여도 낮이면 이형였고 밤이면 새끼꼬아 때맞게 지붕을 이으면 큰 근신 덜리로다. 실과나무 보굿 같고 보굿은 어떤 그 껍데기 제일 겉에 있는 껍데기를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열매가 달리는 그런 나무들은 껍데기를 한번 이렇게 벗겨내면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죠. 그 다음에 가지 사이에 돌 끼우기 이러면 열매가 많이 달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라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정존날 미명시에 일찍에 시험조로 하여보자 이런 일들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 며느리는 잊지 말고 소국주 미타여라 걸러라. 삼춘 백가시에 삼춘 춘삼월 백가시 아주 100가지 꽃이 폈다는 소리인데 그만큼 꽃이 많이 화려하게 폈다는 소리죠. 그래서 꽃이 만발한 봄에 화전일치 하여보자. 화전놀이에 빠져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전이라는 것은 꽃을 따가지고 차도 마시기도 하고 화전 많이 들어봤죠? 꽃 가지고 전 같은 거 예쁘게 부쳐 먹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상원날 대보름날 달을 보아 수한을 안다 하니
홍수나 가뭄에 대해서 알 수 있다 하니 노농의 징험이라 대각은 짐작한다. 그러면서 노농은 늙은 농사꾼의 어떤 경험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네 한번 짐작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름날은 꼭 이렇게 한번 해봐라. 가서 홍수나 그 다음에 뭐 가뭄 같은 거를 한번 예측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정월의 어떤 농산일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부분이 D였습니다. 44번 한번 보세요. 44번 보시면 농산일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농산일을 시작하기 위해 봄에 준비해야 할 일들을 언급하고 있다. 그쵸? 맞죠? 답은 우리 이미 골랐으니까. 자, 2 보세요. 새 의복 떨쳐 입고 친척 1, 2 서로 찾아 이웃 마을 서로 찾아 노소 남녀 아동까지 3, 4, 5 다닐 적에 와삭버석 너네 한복 같은 거 입으면요 이렇게 걸을 때마다 한복이 서로 맞닿으면서 이렇게 소리가 바삭바삭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거 흉내난 말이고 울긋불긋. 왜냐하면 막 꽃이 피기 시작하고 그러면 막 산이나 들 보면 울긋불긋 하잖아요. 그런 거 의성어 의태어. 그래서 음성 상징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물색이 사물들의 어떤 색깔이 번화하다 화려하다. 새날 아이 연띄우고 계집아이 널뛰기요 윤노라 내기하니 소년들 놀이로다. 사당에 새하라니 인사를 드리니 병탁에 주가로다. 떡국에 주가를 같이 함께 곁들인다. 엄파에 겨울파에 그 다음에 미나리 넣고 무엄을 곁들이면 무엄은 무의 싹이죠. 그런 걸 곁들이면 보기에 신선하여 오신채를 부러워하랴. 오신채는 여기 한자 보면 알겠지만 5가지 매운 어떤 채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파, 마늘, 채소 이런 것들. 보름날 약밥제도 신라적 풍속이라 묵은 산채 삶아내니 육미 고기 맛이랑 바꿀 수 있겠네. 그만큼 맛있다 이거죠. 산채를 삶아 먹으니까 고기보다 맛있다 이런 얘기. 귀 밝히는 약술이며 부스럼 사는 생밤이라 먼저 불러 더위 팔기 달맞이 횃불 켜기 흘러오는 풍속이요 아이들 놀이로다 이러면서 정월의 어떤 세시 풍속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마지막 44번 선지 5번 한번 보세요. 세시 풍속을 소개하는 부분으로 설날과 정월 대보름 풍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치? 설날에 하는 것들, 정월 대보름에 뭐 이런 그 묵은 상채 삶아내서 먹는 거, 귀밟기 술 먹는 거, 부스럼 이렇게 여러분도 해봤죠? 그래서 이렇게 뭐 땅콩이나 밤 같은 거 이룩 딱 깨가지고 버리면은 이도 건강하고 부스럼 생기지 않는다고 뭐 내더이사라 이런 더위파리 이런 것들 다 어떤 정월 대보름의 풍속이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44번에 선지 5번도 맞네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44번 문제 풀었고요. 45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선지 3번 보세요. 나에서 애민중농하는 성상의 뜻을 좇는 농부들의 모습을 부각하여 이와 대비되는 무지한 농부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에이 아니야. 애민중농하는 성상의 뜻을 좇는 농부들의 모습을 부각한 것도 아니고요. 뭐라 그랬어요? 무지한 농부들아 니네들이 잘 모르더라도 임금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지 않니? 이 정도 내용이었지 뭔가 뜻을 쫓는 농부들과 아니면 이와 대비되는 무지한 농부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빨리 너네들 무지한 농부들도 얼른 성상의 뜻을 쫓아야지 이런 얘기들은 없었죠? 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선지 4번 나에서 봄에 실시하는 상황이 여기서 실시는 때를 놓치는 걸 얘기하죠. 봄에 어떤 때를 놓치는 상황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그치 1년 끝에 아주 큰일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농산일에 임하는 잘못된 태도를 경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에서 선지 5번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로 낮이면 이역 엮고 밤이면 새끼 꼬는 거 이런 거 제시했었죠. 농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권장하고 있었죠. 이런 것도 맞습니다. 45번의 답은 3번. 그러면 우리 45번 문제 풀었고 44번도 그죠? 몇 번이야? 3번으로 답 골랐죠? 그 다음에 43번 아까 가작품 읽고 풀었고 42번 한번 보세요. 우리 그죠? 나 읽었으니까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 작품 보시면 서류적 표현 사용해서 그쵸? 운문이잖아요. 그래서 서류적 표현이 당연히 있겠죠. 한번 보세요. 뭐 뒤에 랴나 그치? 랴 니은가 이런 것들로 끝난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마지막 부분 이의 마지막 부분에도 보시면 부러워하랴, 바꿀 쏘냐 이런 것들 다 의문형 종교의 의미를 보고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절감 주는 아유 나는 계절감 뭐 그쵸 봄 관련돼서 계절감이 아주 많이 드러났죠. 그 다음에 풍자 방식을 활용해서 세태에 대한 비판 아니죠. 그쵸. 세태에 대한 비판의식이 아니잖아요. 영탄적 표현이 있었나? 영탄적 표현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해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부각하고 있다? 아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그쵸. 1번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44번 표현상의 특징 문제도 일단 작품 둘 중에서 하나를 먼저 감상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답을 고르는 좀 습관을 들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측하기를 하면서 표현상의 특징 눈에 들어오는 것들 예전에 선생님 수업하면서 얘기했는데 뭐 특히 운문 같은 경우는 서리적 표현이라든지 비유, 대꾸 이런 것들은 거의 드러난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예측하기 할 때 어느 정도 답이 좀 걸러진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상의 특징 관련된 것들은 예측하기 할 때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잘 파악해서 그런 것들이 있나 없나를 지문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면 이런 문제 풀 때 시간 아주 절약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다 풀었고요. 이제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만나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